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통계 단원 공부하고 있죠. 이제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184페이지의 이론편과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데, 이론편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빠르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해서 못 따라온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를 보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관한 이론 정리를 하고 관련된 필수예제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이항분포 n, p를 따라, 다시 말하면 뭐 확률 변수 x가 그러니까 획수와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했잖아. 획수와 관련돼 있고 각각이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q가 1일 때 이항,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상황만 있을 때 이항분포였는데, 요때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뭐 사실 이런 거잖아. 충분히 크다는 말이 뭘까? 10이면 큰가? 100이면 큰가? 1000이면 큰가?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근사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과학을 할 때 반올림 같은 거 혹시 기억납니까? 반올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메스 실린더로 물의 부피를 측정을 해. 뭐 100ml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100ml가 100.1을 100이라고 한 건지 100.01을 뭐 사실 100이 딱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근사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 시간에 보통 5%의 룰이라고 해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5%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보통 이제 반올림을 합니다. 과학에서는 보통 그래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걸 유효숫자라고 부르죠. 그죠?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 수학은 무조건 참값만 다뤄야 됩니다. 수학은 뭐 근사 이런 게 없잖아. 그런데 수학에서 근사를 다룰 수밖에 없는 파트가 바로 이 통계 파트입니다. 왜냐면은 정규분포에서 Z값이 0에서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인데 그 값이 참값이 아니에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값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Z가 0.1부터 2까지가 0.477이거든요. 근데 그 값 역시 딱 값으로 찝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근사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통계 같은 경우에도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근사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크다는 건 어느 정도냐. 보통 이제 보통 수십에서 수백 정도가 되면 충분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회는 안 돼요. 수십 회나 수백 회가 되는데 이걸 이제 정확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NP랑 NQ가 둘 다 5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오는 시험 문제는 충분히 큰 상황밖에 안 나옵니다. 충분히 작은데 얘를 바꿔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작은 경우에 이 자체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를 여기다 평균하고 분산 쓰는 거죠.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NPQ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정규분포로 만들었을 때 뭘 구하기가 편리하다고요? 바로 확률 구하기가 편해요. 확률. 그러니까 P 뭐 X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기 편리한데 이항분포는 오히려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건 되게 편리하잖아. NP, NPQ니까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항분포는 확률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확률 구하는 이항분포 문제가 나오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유리하냐, 어떤 상황이 유용하냐. 여러분과 선생님 남동생하고, 선생님 남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선생님하고 성향이 좀 달라. 선생님은 뼛속까지 이과고요. 여동생은 뼛속까지 문과입니다. 남동생은 다시 또 이과면서 선생님이랑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하여튼 남동생이랑 세뱃돈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했어. 확률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이라는 과목이 처음에 중세시대나 이럴 때 도박으로부터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기를 했어. 무슨 내기냐? 자, 세뱃돈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주사위를 100번, 주사위를 720회 던질 겁니다. 720번 던질 겁니다.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지금부터 너랑 나랑 내기를 할 거야. 자, 1의 눈이 150번 이상이 나오면 동생 너가 이기는 거야. 너가 이기는 거야. 너가 이기는 거야. 150번 미만이 나오면, 그러니까 150번 미만이 나오면 너가 이기는 거야. You win이야. 그 다음에 150번 미만이 나오면 I win이야. 내가 이기는 거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넌 동생이니까, 약자니까 720번 던지면 나오는 1의 눈의 횟수가 0회부터 720까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 151, 152.7, 700까지 다 너가 이기는 거고요. 그냥 나는 조금만 150 이하만 나갈게. 좋아. 나는 형이니까 90회부터 150회까지만 내가 이기고 나머지는 너가 다 이기는 걸로 할게. 이렇게 만약에 했어. 그러면서 세뱃돈을 이제 각각 10,000원씩 걸었어요. 그러면 이 내기는 합당한 걸까요? 해야 될까요? 좋아. 난 형이니까 나는 10만 원 낼 테니까 너는 10,000원만 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 하면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내가 불리하고 너무너무 동생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잖아. 동생은 10,000원만 내고 이기면 1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0 이하이거나 150 이하이면 다 이기는 거니까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확률이라는 과목이나 통계라는 과목이 이렇게 좀 정착이 안 된 과거에는 이런 속된 말로 사기가 통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생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해볼까요? 이런 거지. 이게 지금 이항분포 720,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근데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np니까 얼마입니까? 720 곱하기 6 하게 되면 120이죠. 평균 120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pq 120 곱하기 6분의 5 하니까 100이어서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분포로 근사하면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정규 분포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균 주사위의 눈은 1의 눈이 몇 회 나올까요? 120회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90부터 150까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래. 그럼 90이 여기 있겠죠, 90. 150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요렇게 나오면 너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판을 짜놓은 겁니다. 뭐 값도 계산해볼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이걸 표준화시켜서 구하면 되겠죠? 150 마이너스 120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10 하게 되면 이 값이 3이 되면 그러니까 Z가 3이야. Z가 3.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딱 표를 보면은 Z가 0부터 3까지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쌤은 뭐 너무 많이 해서 외우고 있는데 0.4987인데 뭐 이거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0.5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Z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간격이 지금 30 간격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여기도 역시 0.4987이면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0.99 얼마이기 때문에 99.9%는 내가 이기는 거야. 1000번 중에 한 번만 동생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거 올바르게 돈 내려면은 동생은 10,000원 내면 나는 1,000,000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만 내고 하는 거니까 거의 뭐 동생한테 돈을 강탈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자, 이걸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은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네 450회 던질 때 5 또는 6의 눈이 160회 이상 180회 이하가 나올 확률.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5 또는 6의 눈이니까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가 되는 거 3분의 1이고요. 주사위를 450회 던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항분포 450, 6분의 2가 나옵니다. 5 또는 6이 나오는 횟수가. 근데 이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MP 하니까 150이고요. 150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50이 평균이야. 질문이 160회 이상, 180회 이상이니까 160회 이상, 그 다음에 180회 이하가 나오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하시겠습니까? 표준화시켰습니다. 180 표준화시키면요. 180 마이너스 150 나누기 10하니까 3이 되고요. 160 표준화 160 마이너스 150 나누기 10하니까 요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표준화시키면 z가 1이고요. 요걸 표준화시키면 z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0부터 3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주시면은 요걸 빼주시면은 네, 요 넓이 나오는 거죠. 0부터 3까지 넓이가 0.4987 마이너스 0부터 1까지가 0.3413이 돼서 계산하면 4, 7, 5, 1, 0.1574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겠습니까? 자, 다음. 어느 해의 신체 검사에 의하면 전국 남자 고등학생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키의 평균이 173, 표준편차가 4cm였다. 뭐 최근에 쌤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 키의 평균이 174인가까지 173.5인가 4까지 이제 갔다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키가 줄었대. 한 1cm 줄었대요, 평균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를 왜 줄었을까? 왜 줄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예전에 사람들이 먹던 게 많다가 최근에는 이제 패스트푸드가 많아지고, 그지?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이 조기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우리 쌤은 성장판이라고 부르잖아. 쌤도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멈춰갖고는 좀 더 크고 싶었는데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식생활의 어떤 개선 때문에 초기에 이제 성장이 멈춘 경우가 많았다. 이거 첫 번째 있었고. 또는 사람들이 활동을 잘 안 해.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 일상화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서 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뭐 통계를 잡는 방법이 사실은 모든 상황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통계를 구하는 과정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수기로 뭐 그런 거 알아요? 키가 179면은 179라고 안 써. 그냥 180이라고 쓰는 거야.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키가 163인 경우는 그냥 165라 써버리는 거야. 남자가 뭐 169면은 170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측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 알아요? 뭐 이렇게 딱 측정 가면은 여기 위에서 바가 내려와서 띵 하고 딱 올라가서 뭐 1mm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발 뒤꿈치 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균 113, 표준은 4인 정규분포다. 150명을 뽑아서 조사할 때 174보다 큰 사람이 7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50명 중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래요. 이제가 있는 요 앞부분까지가 문제 하나고요. 이제가 있는 뒷부분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는 남자 키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래서 평균이 173이야. 표준편차가 4인데 질문이 뭐냐? 174보다 큰 학생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174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큰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174를 표준화시키면 174만에 173 나누기 표준편차 4 하게 되면은 요 값 4분의 1입니다. 0.25가 됩니다. 0.25가 돼 0.1이기 때문에 요 값이 0.1이므로 요게 0.4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되겠니? 요 이제 앞까지가 요 내용인 거야. 키가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키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한 명의 키가 174 이상일 확률은 0.4 이렇게 해서 보통은 문제가 끝나요. 정규분포 끝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꼴의 문제입니다. 아마 통계 문제를 풀다 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한 번씩 거치게 돼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한 명의 키가 174 이상일 확률은 0.4인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을 갖다 이제 150명을 뽑는 거야. 150명을. 15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서 174보다 큰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한 명의 키가 174 이상 하면 0.4잖아요. 그럼 150명이면 키가 174 이상 몇 명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150명 전부 다 114 이상일 수 있고요. 또는 150명 전부 다 114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냥 확률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174 이상인 사람의 숫자는 0명부터 150명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5명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과정은 사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분포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몇 명이 되는지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 겁니다. 그 분포를 갖다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이항분포는 한 명일 때 확률이 0.4인데 이게 150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런 분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명부터 150명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74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항분포 확률은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평균은 MP니까 150 곱하기 0.4 하면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MPQ니까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숫자는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75가 되는 요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 표준화시켜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75 마이너스 60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MPQ 6이니까 6을 하시면은 15 나누기 6 하니까 옆선 15 나누기 6, 15 나누기 6 하면 2.5인가 2.5? 네, 2.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2.5란 말은 이 넓이가 얼마나 뜻이야? 이 넓이가 2.5, 0.49입니다. 0.49. 그러니까 이게 0.49란 뜻이므로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0.0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두 덩어리입니다. 정규분포로 한 명인 키가 174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150명 중에서 75명이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 구하는 것은 이항분포인데 이걸 근사시 정규분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되겠니? 좋아요. 하나만 더.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주. 어느 연령인 사람의 연간 사망률은 10%입니다. 뭐 연간 사망률 10% 너무 높은데? 1년에 10%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연령에. 이 연령인 사람의 1만 명을 피보험자로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치면 돼요. 보험이 사실 이게 선생님한테 되게 너무 당연한 단어고 당연하기 쉬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보험을 여러분이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용어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있어. 이 보험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가입을 하면은 10만 원을 보험회사에다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족하면은 보험금을 엄청 큰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사고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 가입한 사람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부르고요. 피라는 말이 당할 피자야. 그래서 보험을 당하는 거야. 하여튼 피보험자라고 부르고 만약에 그 사건이 안 일어나.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보통 1년 만기로 갱신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면은 이 보험 돈은 보험회사에서 꿀꺽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버렸어. 그럼 이제 뭐 사고 수리비용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인데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은 보험회사가 완전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큰 회사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야.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야 테크놀로지 그 IT 기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전 같은 10대 기업 안에 보험회사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 명을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백 명, 수천만 명을 놓고 보면은 실제로 사고 나는 사람의 비율, 그다음 뭐 이런 걸 뭐 손해율이라고 부르는데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야기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야. 보험회사는 몇 명분의 보험금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거잖아. 이론적으로 사망률이 10%지만
이 1만 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말이 좀 죽는다니까 이상하긴 한데 문제가 죽는 문제니까. 한 명이 죽을 확률이 10%인데 한 명의 사망률이 10%인데 이거를 1만 명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죽을 확률은 0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1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1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10,0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최악의 상황 준비를 하기 때문에 1만 명의 보험금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보험회사 망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그 1만 명이 다 보험금 타가면은 보험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몇 명분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1%의 판단착오를 허용한단 말은 만약에 그 일어날 수 없는 1%가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99%는 커버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이 1만 명, 자, 몇 명이 보험금을 타가느냐, 이걸 X라고 치면은 요거는 이항분포, 괄호 열고 1만, 10%니까 0.1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걸 따르는 겁니다, 지금. 그럼 평균 몇 명이 보험금 타갑니까? 평균 1000명이 타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근사적으로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고요. 근데 MP는 1000입니다, 1000. 그러니까 평균 1000명이 나가는 거야. 분산은 MPQ니까 곱하기 0.9하면 900이니까 32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험금 타가는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 사람 숫자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 1000명이 타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1%의 판단착오는 허용하되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내가 이 정도를 준비를 해서 요 넓이가 99%가 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 그러면 0.01. 여기는 0.99. 이렇게 된 만큼 돈을 준비를 하면 요만큼 이 사람만큼의 돈을 준비하게 되면은 내가 요거보다 적게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실제로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뭐 은행에다가 빌리거나 뭐 국가가 담보 보증을 쓰거나 뭐 예금보험공사, 예금은 아니긴 하지만 뭐 무슨 뭐 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뭐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가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코리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재보험을 담당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거야. 망하면 안 되니까. 보험회사가 코리안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여기 근무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그러면은 정규분포에서 요 넓이가 0.49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아까 했잖아요, 0.49. 뭐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얘기했다. 요게 이제 0.49 이 앞에서 이 0.49는 2.5라고 선생님이 근사한 거고요. 실제로는 0.49 되는 Z값은 Z가 0에서 2.33이 될 때 그때의 확률이 0.49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책 부록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이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Z가 2.33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세모를 하시면은 세모 빼기 1000 나누기 평균 표준편차 30 하는 게 2.3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2.33을 딱 준비하는 순간 이거는 문제에서 1%의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보다만 많이 준비하면 되는 거야. 이 세모값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모가 되는 값의 범위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세모는 1000 플러스 30 곱하기 2.33이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쌤이 1069.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1069명 얼마를 준비하면은 이제 딱 1% 오차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070명 이상을 준비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1070명 이상을 준비하면은 오케이, 문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좀 수능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능은요, 정직하게
그냥 정규분포, 그냥 표준 정규분포가 출제 빈도가 훨씬 더 높고요. 연습 문제도 그런 문항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뭐 약간은 번외편이면 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신 시험이나 교육과정상에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정규분포에 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